자, 오늘은 함부로 버려선 안 될 물건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이죠. 바로 반려동물 유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으니 끝까지 잘 보시고 믿는 마음으로 잘 실천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윤택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예, 멋지동입니다. 동양의 고전인 여시춘추 육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요, 현자 소학 어물이라고 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은 우리가 멀리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게 되면은 저기에 나무가 있구나, 그리고 저 나무 밑에 그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 그늘에 쉬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나무도 아니고 뭔가 휘청휘청 하는 것이 뭔가 싶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고 또 현실에서도 풍족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무언가를 공부를 하시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히 뭔가를 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길러갈 수 있는 기준을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밝힐 수 있는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버려서는 안 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식물 풍수 때 어떤 좋지 않은 식물들,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부정적인 식물들 말씀드리곤 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나 답변 중 하나가 안 좋다라고 해서 바로 버렸어요 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던 식물,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그 식물을 갑자기 제 얘기만 딱 듣고 확 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것도 참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 그만큼 내가 정을 주고 나와 같이 기운적인 교감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떤 독성이 강하다라든지 엄청나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집안에서 버려야 되거나 처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잘 키우고 있었고 조금은 뭔가 찝찝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과감히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 그것도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식물도 공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 커다란 그런 식물이나 나무를 두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큰 키의 식물이나 나무라고 할지라도 만약 몇백 평이 되는 집 혹은 1000평 가까이, 이렇게 마당을 포함해서 1000평 가까이 되는 주택에다가 여러분들의 키 혹은 키를 넘는 나무 하나 심는다고 해서 그거는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여러분들의 삶이나 그 공간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크기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뀐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서 조화로움을 꾀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키우고 있던 식물 갑자기 확 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그 종잣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집안에 종잣돈이나 혹은 어디 귀한 사람에게 받았던 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득이 여러분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또 급한 그런 빚이나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팔거나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잘 귀하게 누군가 줬던 그런 돈들은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시간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이제 분량을 줄여 나가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돈을 보태고 운을 보태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한번 확 그렇게 보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재물운 자체가 누군가에게 넘어가거나 사라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에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해주는데 뭔 상관일까 라고 하시겠지만은, 자식도 자식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도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오히려 젊기 때문에 자식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의 세대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적다 이렇게 부정적인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운을 상징하는 그 종잣돈들은 잘
묵혀두거나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든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새로운 집을 사야 될 때 그때 꼭 쓰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생활의 어떤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공과금이 뭐 14만 3,700원이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15만 원에서 14만 3,700원을 빼고 나면은 6,300원이 남을 겁니다. 그 6,300원 혹은 더 작은 100원 단위, 10원 단위로 이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끝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다시 또 다른 통장에 집어넣어서 이거는 어떤 저축성 현금으로 마련을 해놓곤 합니다. 또 이렇게 요게 모이다 보면은 제법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하루 단위로 하셔도 되고 주 단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월 단위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또 요거 작은 돈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또 새로운 종잣돈이 되고 구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저축도 하지 않았던 분들, 저축은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축을 해 나가 보시면은 제법 재미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이 반려동물의 그 유골함을 두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산 사람도 죽으면 생사가 갈리고 내가 사랑하던 반려동물도 어쨌든 죽은 거기 때문에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마음에 애착이 가고 그 누군가 혹은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애착을 갖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오행으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불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랑 혹은 사랑애자라는 게 애욕이라는 의미로 넘어가서 욕심, 탐욕 혹은 상대를 망치는 그런 분노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귀중한 반려동물의 유골함도 집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고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삶, 여러 가지 자연의 원리라든지 운의 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들도 많이 생겨나야 될 거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요즘은 이 죽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상조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상조 서비스라든지 뭐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함부로 길에다 갖다 버리지 마시고 적합한 방식으로 헤어짐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키울 때만 내 자식 하지 말고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죽었을 때도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강력한 그런 운적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명명한 거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이 반려동물의 유골함은 다시 이렇게 자연으로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질문 주신 사항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수맥 탐지기를 산지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수맥 탐지기 뭐 대단한 물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한다면 그냥 뭐 금속이니까 뭐 어떤 버리는 법에 따라서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키 큰 식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 키 큰 식물 손질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정도로 또 잘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공간을 과하게 그렇게 해친다라고 한다면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조금은 벗어난 쪽으로 빼버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 참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이야기 드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생활이 계속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또한 떠나가는 것을 현명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더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지는 것만큼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런 현명한 그런 본래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